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반도체 열풍 속에서도 홀로 소외되고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 왜 내 계좌의 나스닥 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바닥을 기고 있는지, 그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사스포칼립스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대재앙의 합성어인데 인공지능이 기존의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우량주들이 연초 대비 30% 넘게 폭락했고, 워크데이는 35%, 인투이트는 40% 이상 빠졌습니다. 이들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QLD와 TQQQ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동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발생하는 이 변동성이 과연 기업이 망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과장된 공포 때문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바닥에서 내 물량을 세력들에게 다 뺏기게 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발표되면서 에이전트가 코딩을 다 해준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소프트웨어 ETF인 IGV를 던졌습니다. 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할 때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해자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육서비스 기업 체계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99.5%가 증발했습니다. 사실상 상장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챗GPT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굳이 돈 내고 체계의 숙제 풀이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복적인 분석을 하던 기업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단순히 기능을 파는 회사들이 들어있다면 지금 당장 솎아내야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포함된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지금 이 상황을 비이성적 매도 국면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우량 종목을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플랫폼과 인프라, 데이터를 장악한 진짜 괴물들은 살아남아 더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스닥의 핵심을 이루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AI에 밀리는 게 아니라 AI의 판을 깔아주는 주인입니다. 코파일럿을 통해 AI를 수익화하고 애저 클라우드로 인프라 수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한 나스닥의 우상향 곡선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매 전략이 바로 웅덩이 매매법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우량주들을 무차별적으로 던질 때 생기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는 QLD와 TQQQ를 모아가야 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지수는 2018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16%나 성장했는데 주가는 38%나 하락하는 이 극단적인 괴리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거대한 웅덩이입니다. JP모건이 꼽은 AI 내성 종목 10가지를 보면 사이버 보안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CROWDSTRIKE, 데이터 플랫폼의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쉽게 떠날 수 없는 전환 비용이 매우 높은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AI를 써서 공격하면 방어하는 기업들도 더 강력한 AI 보안 시스템을 써야 합니다. 결국 보안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비바 시스템처럼 특정 산업에 깊숙이 침투한 기업들도 범용 AI가 대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이런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진 기업들이 나스닥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 오르고 소프트웨어가 내리는 이 괴상한 장세는 결국 키 맞추기를 하며 정상화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중 하나가 그럼 지금 TQQQ를 더 사도 되느냐는 것일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이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체그처럼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패닉셀을 할 때가 바로 웅덩이의 최하단입니다. 실적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공포만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저평가입니다. 과거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 산업이 다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 시장을 재편하고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오프라인 매장이 다 망한다고 했지만 아마존이라는 괴물이 탄생하며 시장 전체 파이를 키웠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AI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기능 중심의 회사는 퇴출되겠지만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달고 더 빠르게 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즐겨야 합니다. QLD와 TQQQ의 변동성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변동성을 이용해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웅덩이 매매법을 적용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구간은 없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의 부를 결정질 골든타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AI 시대에 대체될 수 있는 단순 도구는 아닌지 체크해 보십시오.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지, 독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힘든 구조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수 전체를 추종하거나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들로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고 상승장에서 레버리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의 폭락은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JP모건이 강조했듯이 장기 계약과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진 기업들은 단기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낼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그마의 실적이 급증하고 무디스가 독점적 데이터의 힘을 보여준 것처럼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은 이미 반등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데이터와 실적을 믿고 이 웅덩이에서 남들이 던지는 물량을 차분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며 제대로 된 종목과 전략을 가진 투자자만이 노후 자금을 수십 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퍼진 이 소프트웨어 공포가 여러분에게는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십시오. 승리의 미소는 결국 끝까지 원칙을 지킨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